본 방송은 매코믹 재단의 코로나19 저널리즘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의료진입니다. 특히 환자와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간호사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뉴스 매거진에서는 시카고 지역 한인 간호사 4분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공공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더 바쁘고 힘드시죠? 네. 네. 먼저 각자 하시고 계신 일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앤젤라 킴이고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코비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스태프 너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앨리스 한입니다. 롱텀 케어에서 일하는데요.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네, 최성희입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이고요. 저는 시카고에 있는 병원에서 아웃페이션 서저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아무래도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정말 많죠. 사실 저희는 환자를 케어하는 거는 저희가 널스니까 처음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한 그 간호대학 1학년 때부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절실한 거는 한국처럼 코비드 환자를 보고 병원에서 스테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전염시키는 거, 그거가 가장 우려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조금 저도 겁도 나고 그런데 이제 벌써 한 거의 2달째 초기부터 저희는 코비드 환자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병원에서 코비드 환자를 보는데 저희 신랑도 코비드 환자를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을 때는 서로 자가격리를 해요. 화장실도 따로 쓰고 잠도 따로 자고 벌써 2달째 그러고 있고, 딸도 될 수 있으면은 딸도 같이 있는데 좀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컨택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4분은 검사를 받으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코비드가 2달 이렇게 되니까 환자는 오히려 저희가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 볼 때는 전부 PPE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조심하고 하는데, 정말 힘든 거는 증상이 없고 환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전염을 시키는 그런 환자, 그리고 그런 일반 사람들. 그래서 그게 더 요즘은 격리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코로나 환자들은 어떤 치료와 케어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특별히 심틈이 없으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많이 하게 하고요. 심틈이 있는 환자들은 거의 다 숨쉬기가 곤란하고 아니면은 열이 좀 열 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숨쉬기 곤란한 사람들은 옥시즌 그 산소호흡기를 주고, 또 심하면은 코에다가도 하고 마스크를 같이 2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이 나면은 그냥 타일레놀 주는 거, 그런 걸 하고, 며칠 전부터는 그 요즘에 TV에서도 나오는 그 렘디시비어라고 엔타이바이럴 메디케이션, 그거를 지금 환자들 좀 심하면은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 엔타이바이아릭 같은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심틈만 컨트롤하게, 그리고 숨을 좀 쉬기 편하게 그렇게 산소호흡을 많이 주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대증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숨쉬게 해주고, 열이 높은 사람은 열을 내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주 경증, 그냥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격리만 시키고, 그런 대증요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그 환자분들께서 좀 못 이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때가 겪으셨습니까? 그런 일을? 많죠. 많습니까? 네.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젊은 친구들이 뭐 29살, 뭐 32살 그런, 그러니까 아무 메디컬 히스토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그냥 이틀, 3일 만에 죽은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볼 때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거죠. 노인들도 우리가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환자가 코비드 환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온 다음날 열이 막 올라와서 병원을 보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코비드가 테스트 했는데 포지티브 나왔어요. 그 환자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 병동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하고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전염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제가 밤새도록 아침까지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하필이면 이때 가시냐 그 말이지. 그 우리하고 정이 들 대로 들어서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양로원에서도 있어요. 나이 먹은 노인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 다른 지병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몸이 피지컬리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서 샤워시키고 또 뭐 바이타민 같은 것도 개인으로 막 좀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도 안 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네, 너싱홈에 계신 분들은 원래 거기 같이 지내고 계시다가 또 예,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네. 그 지금 한 분이 병원에서 오신 분은 저희 환자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받으라 그래서 위에서 안 된다 나는 포지티브인지 모르는데 왜 받냐 그런데 아니라니까 받아보자 그래갖고 받았는데 그 환자가 포지티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퍼뜨리는데 그런데 그날 그 환자가 포지티브라는 걸 알고는 스텝이 6명이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원데이에. 그러면은 스텝은 없죠. 그 다음에 일은 배로 증가되죠. 방방이 들어갈 때마다 가운 입어야 되죠. 다 새로 써야 되고 다 벗어야 되고 하여튼 시간은 배로 걸려요. 그 환자 케어하는데. 그리고 들어가서는 또 환자들이 약간 정신이 없고 그러면은 열이 나고 뭐 자기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더 애지테이션이 심해져 가지고 막 싸운다고요. 스태프들하고. 그러면 애들이 또 스태프들 들어가서 일하다가 막 못한다 그러고 나오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환자들도 유스트가 되고 스태프들도 많이 유스트가 됐고 PPE도 처음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그렇지만은 처음에는요 가운도 없죠. 마스크도 없죠. 우리는 서플라이가 충분한 데예요. 제가 일하는 데는. 그런데 딱 코비드가 생겼는데 서플라이를 아무리 오더를 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죠. 옷도 없지, 뭐 가운도 없지, 모자도 없지 막 하니까는 안 간다 하니까 각 스태프들이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안에서. 그리고 부모들이 집에서 우리 스태프들의 부모들이 집에서 소잉을 해가지고 막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 그렇게 해서 견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서플라이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환자들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그럴 때 그 아픈 마음은 아무도 내가 생각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집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와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코비드 환자니까는 나갈 때 그 바디가 나갈 때 또 다르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에모셔널리 서포트가 필요해요. 그 모든 일
순서되어지는 그 일들 중에서 그리고 겁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웍다웃하죠. 일은 이중 더블로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너스를 아무리 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없죠. 막 엄청 힘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도 문제가 되지만 또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 환자분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통증도 심하고 무엇보다도 그 숨쉬기가 곤란해가지고 그걸 옆에서 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도 산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또 마스크도 하고 그러다가도 정 안 되면 이제 중환자실로 가갖고 인투베이스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숨 쉬는 것이요. 그냥 보통 그냥 숨이 가쁜 정도가 아니라 이 칼로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이래요.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할 뿐만이 아니고 고통도 있다는 칼로 말씀이시죠? 도려내는 아픔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이고요. 그리고 그 심텀 같은 거 얘기할 때 보통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개될 때는 폐렴 같이 소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너블 바이러스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바이러스인데 차차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서로 알게 된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심텀 중에서 아무 증상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병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피곤하거나 뭐 머리만 아프다 뭐 열도 안 나는데 무슨 설사만 났다 설사만 났는데도 그게 코비드 포지티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미각도 맞아요. 잃고 미각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보고 그러면은 그게 증상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결국은 가장 이펙트 되는 거는 폐예요, 폐.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는 특히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애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잡이 생긴 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 룸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방문을 못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그거를 보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막 중환자실에 막 호흡기 끼고 이렇게 힘든 상태를 환자 가족한테 말해줄 때는 내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이 상태를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막 널스가 모자라니까 뭐 거기 매코믹 거기 가서 일하면 돈을 막 많이 벌 수 있다. 뭐 지금 널스들이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을 그냥 내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뿐이지만 내 환자가 이렇게 삶과 죽음을 있을 경우에 물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동료가 뭐 어느 날 갑자기 I'm not feel good 그랬는데 양성 판정이 나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환자 데리러 와서 하고 노래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막 이런 그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요즘은 환자를 보러 갈 수도 없잖아요. 임종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 그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줄 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겠다. 지금 우리가 환자를 도와주는 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마음을 쓰고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를 한 2주 전에 한 분 본 분이 있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그러더라고요. Am I gonna die? 그러시더라고. 근데 별로 상태는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좀 be positive하게 좀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옆에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환자분들이 가끔가다 그 코비드 환자분들 그러니까는 지병이 있고 몸 상태가 그 전에 안 좋았는데 이거에 걸렸으면은 좀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am I gonna die 그러니까는 거기서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 또 될 수 있으면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가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서도 또 가슴 훈훈한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도 받으시고요. 일단은 저희는 썰저리 팔트니까 마스크가 없지만 그래도 서지컬 마스크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N95 마스크는 이제 없었어요. 전혀 안 줬어요. 그랬는데 저희 한인회에서 마스크를 도네이션 해준다 널스들한테. 그래서 100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일단 우리 코비드 병동에서 일하는 널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마스크가.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한 거를 이제 저도 그때서 느끼고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우리 간호사 협회에서 사서 우리 코비드 병동에서 일하는 널스들한테 또 100장을 또 사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저희 이제 성당 언니들이 막 또 만들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간호사들을 나눠주니까 옆에 외국 간호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좋겠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제 간호사에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간호협회에다 부탁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산호 회장님하고 저희가 제 간호사회 그 미팅을 했었어요. 헤드 미팅을. 그래서 이제 강산호 회장님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미주 간호사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이제 15,000장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리조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시카고로 5월 말쯤에 오면 또 나눠드릴 건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있는지 없는지 전화 한 통도 없는데 너네는 그렇게 마스크 없어? 모자 없어? 막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받아서 또 막 병원에 같이 나눠주고 하니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코리안 널스 어소시에이션 베스트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네. 스태프들 그 가족들이 재봉틀을 24시간 돌렸어요. 처음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재봉틀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갖고 와서 마스크 만들고 헤어넷 만들고, 이 유니폼은 PPE는 가운은 못 만들었는데 마스크 헤어넷, 슈 커버 이런 거는 우리가 막 거기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가족들이 만들어주고 집에서 부모들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견뎠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어제도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어떤 스텝 엄마가 모자를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근데 그거는 워시업을 하니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쓰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빨고 또 쓰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슈커버 같은 것도 천으로 만든 거는 우리가 빨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리에도 부탁해서 쓰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가운을 노란 가운, 그 아이솔레이션 가운 같은 거는 좀 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들이 만들어 준 거나 이런 것들은 한 80장 정도 들어왔는데 그거는 정말 이런 천이라서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그걸 입으라 그러죠. 들어갈 때 환자들은 코비드 환자한테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렇게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랑을 옆에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그럼 의료 전문인으로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 시카고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요즘엔 이제 진단 키트가 좀 많아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나는 음성이다, 그러니까 막 좋아서 막 돌아다니시고, 또 양성인 사람은 또 양성인대로 또 시무룩하게 계시는데, 음성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성인 사람은 남한테 내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택 격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모여서 식사하고,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식당에 오러가 토요일마다 뭐 20개씩 온대요. 그러면 집에서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절대 자택 격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디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한 몇 주 전에 저 아는 분이 마스크를 안 써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라 그러니까는 뭐 아프면 죽으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혼자 아프면 괜찮은데 옆에 가족들까지 다 전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항상 손을 한 20초 정도 잘 닦으셔야, 그게 제일 방지하는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알코올로. 그래갖고 차마다 애들 차에도 그렇고 제 차에도 그렇고 손을 닦을 수 없을 때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항상 쓰거든요. 특히 가스 스테이션 가갖고 가스 넣고 거기 펌프하면서 거기서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스 넣고도 항상 저는 핸드 세니타이저로 항상 해요. 장갑도 끼고 어떤 때는 놓고. 그러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럼 간호사 협회에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같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방향해내는 것이 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줌 미팅. 서로 이제 예전에는 줌 미팅을 잘 못했잖아요. 할 줄을 모르고 그랬는데 다들 서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6차 46대 6차 회의도 했고, 합창부 모임이라든지 차세대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줌으로 다 했고, 앞으로도 계속 2달에 한 번씩 임원이사회 할 예정이고요. 원로 간호사 협회란 그 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집에서 계시면서 스트리트 퍼슨들한테 연말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털모자를 그렇게 열심히 뜨시고 계세요. 이 와중에. 짚고 가시니까 이거 뜨개질하면 머리도 좋잖아요. 남한테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주신다고 지금 열심히 뜨고 계셔요. 대한간호사협회에서 그거를 마스크를 2만 개, 이제 2만 개를 보냈거든요. 미국 간호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거를 나눠 갖게 됐는데, 시카고에는 1,500개가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한인 간호사분들은 꼭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마스크를 저희가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코비드 병동, 널싱홈, 양로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일선의 간호사들을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이제 물론 지금 협회 회원들이 거의 한 40-50명 되시는데, 회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지만 이번에 또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네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인 간호사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같이 업데이트를 해갖고 같이 나눠서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꼭 간호사 협회로 연락 주시라고요. 네, 끝으로 네 분의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또 한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재난시대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자부심도 있고 좀 보람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쏟아질 때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지인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괜찮냐고. 근데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또 지병도 없으니까는 이 시기를 같은 아픈 환자들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저는 노인들하고 같이 쭉 있다가 보니까 항상 걱정인데, 이게 지금 2차 감염이 올 수 있대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꼭 디스턴스 지키시고, 그리고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 지키세요. 네, 저는 제가 간호사 일을 40년 이상 했는데 아무튼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전부 히어로가 된 기분입니다. 예. 저희는 사실 이제 한국에 옛날에 메르스 있을 때 한국에 우리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르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그 전염병 대책을 조금 이번에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저희가 이게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뭐 물건 같은 거 우리 되게 풍부하게 쓰다가 마스크 부족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와 이게 미국인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이럴 때 힘들지 하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의해주고 그런 거를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를 케어하는 거는 저의 사명이니까 저희가 환자는 분명히 케어를 할 건데 우리 동포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간호사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괜찮니? 뭐 문자 하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얘기 해 주시면 더 힘을 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동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균형적인 식사, 또 하루에 한 번씩 햇빛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고기만 먹고 이거가 아니라 균형적인 식사, 또 정말 자기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건강하시고 우리 법을 꼭 지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고 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